가 되고 있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저 인물 누군지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도마에 오른 성상납 리스트입니다. 2009년 불거진 고 장자연 씨의 성상납 사건이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수연 앵커가 먼저 풀어드립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이 8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신인 배우였던 장자연 씨가 유력 인사들로부터 성상납을 강요받아 오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장 씨가 남긴 친필 편지에는 성상납과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과 함께 유명 인사의 명단까지 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검찰은 기획사 대표와 매니저를 불구속 기소했고 의혹이 제기됐던 유력 인사 10여 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당시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논란까지 있었는데요. 유력 인사의 이름이 적힌 장자연 리스트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지만 끝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재수사를 통해 그 면면이 공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려 8년 만에 다시 재조명되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지만 좀 면밀히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이종근 실장, 하재근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종근 실장, 8년 만입니다. 다시 재조명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사위원회라는 검찰 내부의 새로운 조직이죠. 그러니까 지금 각 그 부처마다 지금까지의 어떤 적폐청산이라는 어떤 그런 이 이름으로 사실상 지금 모든 것들을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번에 검찰과 관련해서 혹시나 이렇게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거나 인권이 이렇게 묵살됐던 어떤 사건들과 관련해서 약 몇 개에 관련된 사건을 다시 한번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검찰이 표명하고 있는데 대개는 정치적인 사건이 많아요. 보면은 뭐 박 대통령과 산케이 신문 사건이라든지 그런 정치적인 사건이 많은데 이번에 장자연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다시 한번 수사를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예, 평론가님 아무래도 이번에 가장 주목을 받는 게 장자연 리스트 아닐까 싶은데 왜 성상납을 강요했던 유력 인사 10여 명의 이름이 낱낱이 적혀 있다 해서 당시에도 공개를 해야 한다 했었는데 이번에도 공개하라라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시에 이제 장자연 씨가 신인 연예인으로 여러 사회 유력 인사들한테 당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바로 연예계 비일비재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착취하는 갑질 사건 아니냐.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한국 연예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니냐. 그때 그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신인 여배우를 성적으로 착취한 것이냐. 이걸 낱낱이 백일화에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라. 이게 드디어 한국 연예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 아니냐. 그때 굉장히 기대도 컸고 사회적인 공부도 컸는데 근데 이게 흐지부지 되면서 정작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많은 연예인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연예계에서 언젠가 반드시 밝혀져야 될 흑막 중에 하나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재수사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번에 한번 제대로 밝혀보자. 이런 여론이 나오는 겁니다. 8년 전과 똑같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백선 변호사님, 당시에 이 장자연 사건이 왜 용두사미 수사로 끝난 겁니까? 사실 그때 이제 유력 인사들이 누군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단 장자연 씨가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피해자 진술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에 유서라고 추정되는 그런 문건들을 기초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그 당시에 조사 과정에서 뭔가 성상납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밝혀지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 언론에 그 리스트를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개를 했다가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너무 심각한 또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언급이 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때 당시에 관련된 증거가 좀 추가로 더 나올 게 있는지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라 일단 조사는 한다고 했으나 이번에도 명확한 그런 결론이 나올지는 좀 아직은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저희가 좀 구분해야 될 점이 사실 당시에 그 유력 인사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대표와 매니저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수사 자체는 가능한가 보네요. 그러니까 일단 그 소속사 대표하고 매니저는 사실 조사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을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기소하지는 못하는데 지금 재수사를 하겠다라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이 두 사람을 뭐 다시 처벌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 그 장자연 소위 장자 리스트라고 하는 그 리스트의 인물들과 이 성상납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조사의 대상은 될 수는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인물들이 실제로 성상납을 받았는지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든 확인을 한번 다시 하겠다는 입장,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시 8년 전 당시 조사를 받았던 이 장자연 씨 해당 소속사 대표의 모습 한번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장자연 씨에게 술떡 대등 강요하신 건 맞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일본 도피 생활은 왜 하셨죠? 지금까지 나온 부분 중에 억울하신 부분 있으세요? 억울하신 부분 한번 해주세요. 당시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빠져나갔었던 그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 얘기인데 그때 장자연 씨의 이 친필 유서라고 주장했던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참 많았었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같이 네. 한번 보시면 예, 당시 글쎄요, 어떤 네.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나를 방에 가둬놓고 수없이 때렸다. 그리고 신인이라서 수입도 별로 없었는데 매니저 월급 등을 모두 나한테 부담하도록 했다. 그리고 새 옷으로 바뀔 때면 나는 또 다른 악마들을 만나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게 유서하고 편지하고 그 편지라는 게 또 따로 또 있거든요. 예. 내용이 약간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게 뭐 새 옷 악마 이거는 편지에 있었던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생각을 할 때 방에 넣고 때린다라는 게 신인 배우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화려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어떻게 폭행까지 있을 수가 있나라고 충격을 받았던 것이고 예. 근데 이거 법정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폭행이 인정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신인이라서 수입도 적었는데 매니저 월급을 나한테 부담하도록 했다. 근데 이게 얼마 전에 가수 문희옥 씨 후배 신인 여가수도 우리 집에서 바로 매니저 월급이라든가 활동비를 부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배우 쪽이나 가수 쪽이나 할 것 없이 예. 역시 신인들한테 굉장히 부당한 어쩌면 말하자면 피해를 가하는 업계의 행태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스폰서 성상납 이 부분은 소문은 굉장히 무성하고 예. 이 스토리가 개연성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지만 확증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처벌할 수 없는 상태로 여태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 백 변호사님. 하지만 저희가 좀 명명백백하게 봐야 될 것이 유명 인사의 실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건 자체의 진위 여부나 이런 것을 좀 더 간명하게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원본이 어디 있는지도 찾아야 돼요. 그 당시에 이게 원본은 뭐 불태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실제 원본이 존재를 한다면 이 원본의 존재도 찾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장자연 씨가 이 문건을 작성한 다음에 그 후에 급속도로 좀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가족들의 진술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문건 작성 전후에 장자연 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무언가 자살까지 이르게 될 정도의 그 심각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과거로부터 지금 다시 역추적을 해나가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건의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그 문건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이 우선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종우 실장님, 네네. 장자연 씨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좀 혼재돼 있어요. 8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용어도 사실은 혼재되어 있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자살을 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우리가 문건이라고 표현을 해요. 문건이 유서라든지 이렇게 일기라든지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기나 유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살을 하면서 그 심경을 담은 글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유서나 일기라고 하지 않고 문건이라고 한다면 문건이라는 건 공식적인 어떤 서류를 우리가 문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 뭔가 이 자기가 당한 일들을 밝히려고 그거는 자신의 어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인간은 별개로 그것을 스스로 아주 촘촘히 기록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문건이라고 지금 부르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도 자세하게 일단 했는데 문제는 이 문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2009년도 당시에 그러니까 유모 씨의 매니저가 자살 이후에 일주일 후에 밝혀낸 그 몇 가지의 메모들 이것과 있고 2년 후에 모 방송국이 자필 문건이다라고 터뜨린 게 있고, 근데 현재 법원에서는 2011년도에 밝힌 어떤 문건은 사실 이 교도소에 있는 모 씨가
쓴 어떤 위작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단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그 조명을 하려면 실제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건을 전부 다 다시 한번 그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확실한 문건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자필 메모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유서다. 이것들부터 정리가 확실히 되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과거사조사위원회가 이 장제현 씨 관련 수사를 한번 다시 들어보겠다 이렇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렇게 SNS가 들끓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 윤소라 씨 관련 얘기인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아들 뭐 폭력 의혹 뭐 논란 있어서 윤소라 씨 많이 언론에 회자가 됐었는데 예. 캐나다 이민 간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요즘 뭐 수속까지 다 마쳤다는 이야기가 보도가 됐는데 윤선아 씨 아들이 그때 그 사건을 겪은 이후로 학교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고 불안 증세를 보여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리고 윤선아 씨도 그때 그 사건 때 굉장히 많은 악플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연예계 활동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심경이 들면서 그냥 캐나다로 온 가족이 다 함께 이민을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데 윤선아 씨가 일본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올 때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아이 교육 때문에 온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아이 교육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다시 한국을 뜨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백 변호사님, 그런데 일단 저 보도에 대해서 소속사 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은 없네. 캐나다 이민이 윤선아 씨 입에서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아닌가 네, 보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이제 뭐 사실로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충분히 개연성 있는 얘기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지난 4월에 뭐 학교 수련회에서 그 윤선아 씨의 아들이 뭐 야구 방망이로 친구를 구타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학교 차원에서 축소하고 은폐했다. 뭐 이런 그 당시에 의혹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 의혹 보도가 나오고 나서부터 윤선아 씨가 2차례 정도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오히려 여론을 더 악화시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워낙 또 윤선아 씨 유명인인데다가 윤선아 씨 아들이 계속 이렇게 여론의 문배를 맞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일 거고요. 그렇다면 한국에서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있고 만약에 캐나다를 이민 간다면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평론가님 그런데 참 의아한 점이 사실 윤소나 씨가 이 사건 발생 이후에 피해자 부모도 찾아가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결국 이민을 택한 걸 보면 잘 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전에 피해자 부모한테 사죄한 유일한 가해자 측 부모가 윤선아 씨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 건데 아무래도 이때 연예인이다 보니까 다른 일반인 부모보다는 좀 이게 사회적인 공격에 어떤 초점이 더 많이 가해졌던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윤선아 씨가 조금 일반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적절치 않은 해명을 초기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해자의 가해 내용을 축소하는 듯한 뭐 야구 방망이가 등장을 했는데 뭐 사실은 장난감 방망이였고 뭐 친구들 사이에 장난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 것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 측 해명으로는 매우 적절치 않다. 사죄를 해야지 왜 가해 사실을 축소시키느냐 이런 식으로 되면서 대중의 공분이 일어나서 사실은 조금 필요 이상으로 윤선아 씨하고 그 아들이 대중의 공격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종우 시장 윤선아 씨 아들 그 이 사건 이후에 심리치료 병원에서 받았었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학교 폭력이 나왔을 때 이렇게 가해자에 대해서 너무나 혹독하게 사실은 시선을 보내는 게 있는데 가해자 물론 잘못했지만 가해 학생들도 사실은 나이가 초등학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 학생들이 어쨌든 그런 이 반성을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다시 공동체로서 그 다시 합류되는 그런 사실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너무 크게 알려지다 보니까 매일같이 방송에서 나오고 또 여기에 윤선아 씨 아들만이 아니라 모 기업체의 손자 또 왜냐하면 그 등장하지 학교가 이제 사립 초등학교인데 당시 이제 부유층들이 많이 다닌다 그래서 또 더 문제가 되고 난리가 났고 더 이제 확대가 됐고 또 교육청이 가서 이제 그것을 이제 맞아요. 저기를 하는데 학교 측에서 교육청의 그런 어떤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학생들은 이렇게 다시 이 그 하나의 어떤 공동체로 학급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이 받아들여지는 어떤 과정보다는 그대로 날 것으로 드러나는 사실 가해 학생들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이민을 택한 것이다. 윤선아 씨가 과거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아들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소리 듣고 오시죠. 2006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네. 작년에
이쁜 아기가 태어나서 등남하셨죠. 예. 제가 요즘에 일본이랑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한테 잘 안 안기더라고요. 엄마한테 계속 맡기다 보니까 저를 좀 낯을 가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영어도 좀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어권 쪽으로 아들과 같이 네. 남편과 같이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애 다 키우고 50대가 돼서 뭐 해외 나가서 나는 여행할 거야 이런 거보다도 젊었을 때 많이 느끼고 그러고 싶어요. 예, 뭐 평론가님 앞서 지적도 해주셨지만 너무 유명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심적 고통이 컸을 것 같아요. 아들에 대한 애정이 상당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이 물론 이제 윤선아 씨 아이도 가해자 중에 한 명이니까 변명의 여지는 없겠지만 이 사건의 중심에 오로지 윤선아 씨 측 하나로만 집중이 됐던 것이 조금 이상한 대목이 있었고 그때 윤선아 씨한테 대중이 많이 의심을 가했던 것이 윤선아 씨가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그래서 윤선아 씨의 아들을 봐주기 위해서 학교가 이 사건을 덮은 거 아니냐 이걸 이제 대중이 의혹 제기를 한 건데 그 학교가 연예인 아들을 덮어주기 위해서 모든 행정이 움직일 정도로 그런 학교가 아니거든요. 거기가 연예인보다 더 유력한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직 윤선아 씨 한 명한테만 초점을 맞춰서 너무 조금 필요 이상으로 마녀 사냥을 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반성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들었던 2009년 인터뷰에서 영어권 나라로 아들과 같이 남편과 같이 유학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결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택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하나 더 마무리를 하자면 윤선아 씨 연예계 활동은 이제 아예 접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윤선아 씨가 뭐 단순히 뭐 휴양 여행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민을 택한 것을 보면 당분간은 연예계에 큰 미련이 없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근데 그 연예인분들이 아이를 어느 정도 사춘기 나이대가 지날 때까지 키우고 나면 또 자연스럽게 복귀하는 수순을 밟을 때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